사회복지사 2급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은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복잡한 탓에 이걸로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는지는 막막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제도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수업도 이수가 안 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자격증이 나오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큰 것부터 작은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자격증 받는 것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복지사 2급의 취득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 상관없이 전문대 이상의 졸업학력과 사회복지 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과목입니다. 이건 나중에 과정을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과목들 이외에는 사회복지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명이 비슷한 것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 최종 학력이 고졸이거나 대학교 중퇴자다 라고 했을 때는 과목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전문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추가 과목을 더 이수해줘야 합니다. 먼저 고졸분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17과목 플러스 교양 10과목을 추가로 들어줘야 하고요. 대학교 중퇴자분들은 내가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이 많으면 많은 만큼 추가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과목수를 확인하려면 성적 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있어서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물어봐 주시면 바로 확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졸자와 중퇴자분들은 추가 과목을 들어줘야 하고요. 추가 과목 중에서도 교양 과목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 과목과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쉬운 교육원은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쉬운 교육원까지 안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내가 몇 과목을 몇 학기에 걸쳐서 들어야 하는지만 알아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학은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크게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과정이 학점은행제 제도 아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점은행제의 룰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연간이수 제한학점과 교육원 최대 이수학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연간이수 제한학점은 내가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수업에 제한이 있다는 규칙인데요.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복지 과정에 맞게 진행하면 26년도 1학기 6과목, 26년도 2학기 6과목, 27년도 1학기 5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만약에 고졸자라면 27과목을 이수해야 하니 이것도 연간이수 기준에 맞춰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졸자분들은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 학기 수업을 줄일 수 있어서요. 자격증도 반년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신 채로 연간이수 제한까지 고려해서요. 학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들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최대 이수학점인데요. 쉽게 말해 하나의 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학위 요건부터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좋아서요. 학위 요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학점은행제가 원래는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위가 없던 고졸분들이나 대학교 자퇴생분들은요, 사회복지 전문학사나 사회복지 학사를 취득하면서 자격증을 같이 발급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전문학사는 27과목, 학사는 4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교육원 최대 이수 학점을 사회복지사 과정에 적용하면요, 전문학사는 27과목 중에서 20과목까지만 하나의 교육원에서 이수가 가능하고요. 학사는 47과목 중에서 35과목까지만 하나의 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수업만으로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거라면요, 학기별로 7과목과 12과목은 또 다른 교육원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학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퇴생이나 전문대 졸업자분들이 많다 보니 하나의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영학점으로 시작해야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수업만으로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교육원 최대 이수 학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은요, 사실상 사회복지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실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이 실습에 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보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면 내가 굳이 쏟지 않아도 될 과정에 시간 낭비를 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죠. 그래서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과정에서 주의할 게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걸 하냐면 복지관에서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우게 되죠. 이때 시간을 채우는 건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채울 수 있고요.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한 학기 3개월 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학기에 160시간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못 채우면 다음 학기에 160시간을 또 채워야 하죠. 이 부분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은 실습 세미나 30시간까지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습 세미나는 복지관이 아닌 실습 교육원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출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교육원마다 진행 방식이 달라서요. 진행하는 학습자의 댁 근처 실습 교육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과 8주차 중간평가회, 마지막 15주차 최종평가회를 각각 2시간씩 오프라인으로 출석하게 되고요. 나머지 24시간은 원격으로 수업을 듣게 되죠. 따라서 실습 진행 과정은 이렇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160시간의 실습과 실습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실습 세미나 30시간까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진행 과정을 알았으니 진행 과정에서 주의할 게 뭐가 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습에서 크게 주의할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의수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국법과 신법 대상자의 구분입니다. 먼저 선의수 과목은 심플합니다. 이 실습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선의수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전공 필수 4과목과 전공 선택 2과목입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볼게요. 어렵게 볼 것 없이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을 첫 학기에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습은 두 번째 학기부터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학기에 6과목을 듣는다면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실습을 하기 전 가장 주의할 것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국법과 신법 대상자의 구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국법 대상자다 라고 하면 14과목만 이수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국법 대상자가 아닌 신법 대상자다 라고 하면 17과목을 온전히 이수해야 하죠. 그래서 큰 차이는 과목 수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습 과목에 있습니다. 국법은 실습 120시간에 실습 세미나는 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실습 교육원도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 게 내가 국법 대상자다 라고 하더라도 실습 세미나를 꼭 출석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국법 대상자도 실습 세미나를 해야 하는 줄 알고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육원마다 실습 세미나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절대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법과 신법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요, 내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나누게 됩니다. 정확히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여기서 내가 한 과목이라도 들었다 라고 하면 국법 대상자고요. 만약에 듣지 않았다 라고 하면 신법 대상자로 진행해야 하죠. 국법과 신법의 과목 수와 실습 과정도 크게 달라지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사회복지사를 꼭 취득해야 하는 분들만 남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물어봐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원 소속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학습자분들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때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복잡한 과정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 준희쌤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과정을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막히고 어려워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준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